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비상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공부방이나 또는 교습소 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좀 우왕좌왕한 그런 학기를 보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또 많고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인 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다 문자 받으시고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강의 도중에 이렇게 댓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댓글이 올라오는 대로 연관된 주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강의 이제 끝 무렵에 또 이제 Q&A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한 45분쯤, 1시간 정도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45분쯤 그때 질문 못 하신 것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면 아마 아이들 이제 학교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좀 치우시고, 가장 편안한 좀 오전 시간이시죠. 그래서 보통 라이브 세미나는 이렇게 10시에서 지금 오늘도 12시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는 제가 이제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공적인 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2부에는 요즘에 이제 특히 초등 영어의 그 트렌드는 아웃풋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라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또 교재는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강의 이어서 2부에는 라이팅 관련한 또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전화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저 창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겹쳐서 그러잖아도 창업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창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 비대면 시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업도 우리가 뭐 줌이나 또는 클래스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방 홍보와 학생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회원 이탈이 없는 공부방의 지금 생존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청소년 영어 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한 4년 정도 재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저도 이제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커리어를 쌓고, 처음에는 제가 시작할 무렵에는 공부방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그냥 아이를 일단 떼어놓고 어디 수업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하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그럼 그냥 조금 과외를 해볼까? 이러고 시작했던 게,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준 교자상 2개 붙여놓고 제가 그 거실에서 아이들을 뭐 4명 교자상 2개 붙여놓고 8명씩도 앉아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냥 이게 뭐 큰 일이 잡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하는 건 워낙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10년 넘어가면서 주변 선생님들을 또 컨설팅 하다가 또 블로그라는 게 생겨서 글을 올리다가 책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 월급보다 나은 공부방 창업이라는 책이 로그인해서 나오고, 개정판으로
그게 이제 또 다 많이 또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 많이 읽어주셔서 개정판 공부방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게 개정판으로 또 나오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티처 트레이닝이나 외부 강연, 그다음 영어 교육전,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선생님들의 그런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직영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상에서 그 패러디 라이팅이라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라이팅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창업을 할까 말까? 근데 비대면 시대 아니더라도 항상 선생님들이 오픈할 때 과감하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창업할까요 말까요? 막 애들 안 오면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또 이런저런 핑계 아직 아이가 어린데요. 뭐 집이 또 집에서 하자니 좀 그렇고 공부방을 꾸밀 만한 공간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없으시니까 핑계거리를 자꾸 대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라서 창업을 할까 말까가 아니고 정말 내가 비대면 시대든 아니든 내가 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하고 싶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바이러스는 또 나타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미루다 보면 창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상가를 얻어서 하는 교습소나 학원 창업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시더라도 공부방 창업은 뭐 투자가 크게 되는 거 아니니까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비대면 시대라서 미루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997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저는 결혼을 해서 98년도부터 공부방을 오픈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가장 아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아빠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셔가지고 끊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니 돈이 없어서 정말 못 보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황에 학원이나 또는 교습소 이런 곳보다는 공부방이 그래도 교육비가 조금 저렴하고 또 알차게 집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오히려 그 공부방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리고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예요. 그러면 지금 늘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위기라고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겠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 요소는 있고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그 위기를 감내할 용기가 이 시작 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뭐 위기도 그런 글로벌 위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어서 겪어왔지만 그런 불황에서 공부방이 계속 꾸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쭉 해와 보니까 일단은 창업 비용이 없죠. 그다음 위험 부담, 만약에 망하더라도 뭐 책상 샀던 거, 물품 몇 가지 샀던 거, 그 정도만 약간의 손해지, 그것도 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나 책상기기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너무 막 투자를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 학원이나 교습소, 상가를 얻어서 오픈하시기보다는 공부방으로 오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방 오픈을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보면 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사와 그 다음에 자기 일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도 잘 공간 구분을 하시고 시간 타임을 일하는 시간과 이런 걸 잘 정해 놓으시면 물론 뭐 학원 차려서 그럴싸하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 훨씬 알차게 정말 나가는 비용 없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오고 나는 거를 아이들이 들고 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1인 기업이었어요. 왜냐면 나가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혼자 물론 공부방 운영 및 티칭, 상담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걸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충은 있지만, 그래도 스케줄 내가 내 편한 시간에 맞춰서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1인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방은 하다 보니까 뭐 교습소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겠지만 교육 전문직이 되죠. 처음 시작은 많이 부족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직이고, 일단 정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 때는 40이라는 나이가 되게 이제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40 넘었으면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40 초반이 됐을 때가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이고 약간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어머니들 상담도 약간 쥐락펴락 하면서 내 스타일, 내 위주대로 끌어가는 그런 힘도 생기고 해서 아이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5까지 해볼까? 근데 여전히 또 아이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창업하는 선생님들 중에 막 50이 넘은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그러면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네.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 소리, 그 목소리 톤이 거슬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쨍쨍쨍쨍쨍 하이톤. 아이들이 보통 하이톤인데 귀에서 막 맴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짜증이 나. 왜냐면 이게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도 쌓이고 몇 해 하다 보면 이게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오픈을 하신 분이라면 한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라고 생각하실 거고,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약간 슬럼프가 있어요. 언제까지 할까? 그리고 이제 맨날 가르치는 그 교재도 똑같다 보면 조금 식상해져요. 그래서 그때 약간 무기력한 슬럼프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직장에 다니시면은 그 직장에서 뭐 회식도 있고 그 고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 기회가 있지만, 이건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디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집안에서 아니면 교습소 작은 공간 안에서 혼자만 바쁘죠.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렇게 바쁜지. 아니, 어떨 때는 집안에서 수업하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많을 때는. 막 그러다 보면 어머, 내가 오늘 화장실도 안 갔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3년 차 때 될 때 약간의 슬럼프가 오고, 한 7년, 5년에서 7년 그 사이쯤에 딥 슬럼프가 한번 오더라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견디면 10년 이상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부방은 정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 약간 위기의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교습소나 학원으로 창업하시려고 했다면 약간 그건 조금 미뤄두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상가 같은 것도 막 나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뤄두시고 일단 공부방으로 창업을 해서 아이들을 최소한 20명, 30명 씨앗 회원을 만든 다음에 그 있는 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비대면 시대든 아니든 공부방 시작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실 때 시작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겁을 많이 내고 할까 말까 많이 출발 시점에서 망설였어요. 그때 제가 어느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신문 기사 모퉁이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시작을 하면 실패와 성공의 확률은 50대 50이지만 시작을 하지 않으면 100% 실패다. 그럼 어느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글이었는데, 그게 저는 저한테 하는 말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왕이면 시작하고 보자. 성공할 확률과 실패 확률 50대 50인이다. 100%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잘하네?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홍보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막 15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에 전단지 다 붙였는데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되게 절망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막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상담이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럼 나로서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그 다음에 또 보충하고 하지 않으면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선생님의 성공을 향한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면 일단 비대면 시대든 아니든 시작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왔고 위기 때문에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공부방을 시작해야 될까? 일단 공부방 컨셉을 잡을 때 지금은 안심, 세이프티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다면 지금은 약간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은 만나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어딜 다녀왔는지 모르겠어. 바이러스를 묻혀왔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코로나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사람만 만나요. 예, 왜? 내가 그 사람 동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직장 내 사람들하고만, 아니면 가족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리고 공부방이나 학원도 그 선생님에게 신뢰감이 가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만 보내요. 왜냐하면 왠지 약간 신뢰감이 덜 가면 방역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에게 또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공부방 학생들이 그만뒀대요. 물론 4월달 그때쯤에는 되게 우리가 막 잠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했죠. 우리 모두 다 초반에는. 하지만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는 다들 놀랬기 때문에 지금 뭐 3, 40명만 발생이 됐을 때에도 다 밖을 안 나갔죠. 그리고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 아이들을 안 보냈어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선생님이든 아니든 일주일씩이나 2주 정도는 쉬었어요. 그렇다가 지내다 보니까 개인 방역을 잘하면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다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갔던 회원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는 그 전부터 나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선생님의 어떤 하는 방법이나 또는 티칭 그런 거나 모든 게 뭐라도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씩 쉬었던 애들도 다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지나고 7월, 6월, 7월 이때부터 서서히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아이들도 상담이 와요. 왜냐하면 약간의 적응이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약간 그런 청결하고 이런 안심이 된다라는 곳은 학원이든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방 컨셉을 초동생 위주로 오픈을 하신다 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스피킹 라이팅에 포커싱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시고 스피킹 라이팅 전문 영어 공부방, 전문 영어 교습소, 스피킹 라이팅 전문 영어 학원 이런 타이틀로 가셔야 되고, 중고등은 내신 대비 철저, 모고, 수능 대비, 입시 전문 이런 타이틀로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하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낼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다 보내지만 뭔가 여기는 또 다른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주 관리를 되게 잘해, 이 선생님은. 약간 그런 내세울 만한 그 선생님만의 컨셉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잡으시고 온라인 라이브 수업은 반드시 약간 선생님들이 저희가 컴퓨터랑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하세요. 두려워하고 하시는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지금은 그래도 다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이 가능하고 하지만 절대 안 될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원격 수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줌이나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온라인 병행.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그 홍보할 때 전단지나 이렇게 붙일 때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버추얼 영어 공부방, 버추얼 영어 교습소, 뭐 약간 안심 이런 타이틀을 잘 잡으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공부방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 지금 공부방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 교습소 학원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일단 가르칠 대상이 많은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난 초등생 위주로 하는데 뭐 한 40평대 아파트들이 있는 중고생 애들이 좀 많은 곳이야. 그럼 아무래도 학생 모집이 좀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타이틀로 하는 그 컨셉 공부방이나 교습소에 맞는 그런 학생 대상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해서 일단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위기가 기회다. 제가 이제 이런 타이틀로 지금 3가지 공부방의 그 장점에 대해서 3가지 지금 시대에 있어서 3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비대면 수업을 구글 클래스룸이나 줌 활용 수업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과제를 점검 받으러 오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세이프티 할 수 있게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방은 9명까지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10인 이하의 접촉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그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학원이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근데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문 닫지 않았죠.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습소로 조금 부담 없게 창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방역 안심.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대에서의 항상 키워드는 방역 안심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여기 지금 뒤에 보면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아니면 교육청에 가시면 이런 것도 나눠주시거든요. 물품을.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처럼 뿌리는 분무되는 이런 것도 막 사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비싼 돈에. 근데 막 우리가 그렇게 큰 거는 간다 아니고 학원이 뭐 대형 학원이라면 막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괜히 굳이 이런 거 사서 막 이렇게 뿌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공중에 떠다니면 되게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뿌리는 우리가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소독제 같은 거 잘 바르셔서 티슈 같은 거, 물티슈, 소독제 있는 물티슈 같은 걸로 잘 닦으셔도 돼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보건소 이런 데서 또 받으실 수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뭐 체온계도 또 지원을 해주시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실 건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꼭 구비하셔야 되는 거는 방역 물품하고 체온계 이런 것들을 구비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방역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런 지금 포스터를 나눠주세요.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요거는 스티커로 또 팔기도 해요. 클린존 방역 안심시설, 뭐 마스크 착용하세요. 뭐 이런 스티커를 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 붙여 놓으시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더라도 그냥 방역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막 붙여 있고 뭔가 이렇게 스탠드 홍보물로 세워서 안심 방역 시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으면 왠지 조금 여기 되게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유리문에 붙여 놨듯이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붙여 놨듯이 선생님들 공부방이나 그런 데 앞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사진을 찍거나 가끔 문자로 어머니들에게
방역을 잘 하고 있고 아이들 항상 마스크 착용해서 보내시고 아이들이 오면 체온 측정하고 있으니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하면 등원시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그냥 감기랑 상관없지만 약간 장염기 있어서 그런 막 배 아파서 설사하는 아이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나아요. 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아, 이 선생님은 되게 방역에 신경을 쓰시구나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방문객에 의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 이렇게 수기 명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기 명부를 지금 막 일일이 자꾸 쓰다 보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전자출입 명부 앱을 설치하시면 그냥 놀고 있는 이런 뭐 집에 탭이라든지 핸드폰도 뭐 최신형으로 바꾸시고 막 안 쓰시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전자 출입 명부로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수기로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페이라고 요거를 활용하시면 전자 출입 명부랑 결제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자 출입 명부 뭐 이거보다는 저는 제로페이를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설치하는 방법은 전자출입하고 제로페이를 간편하게 제로페이 앱을 일단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QR을 터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저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그럼 QR코드 스캔하면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라면은 거기 인증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 이용하는 방법은 잘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자출입 명부와 결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지금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거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댓글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으신데 네, 방역 지원도 네,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까 분무되는 그것도 빌려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불러주시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여기는 방역 안심 지원입니다. 이렇게 와서 붙여주세요. 그 지역 어디 보건소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어머니들이 더 신뢰를 하시겠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댓글이 창이 좀 멀리 있어서 조금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네, 무료로 해줍니다. 네, 무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체온계도 주세요. 체온계 살려면 몇만 원씩 하시잖아요. 거의 다 이제 구비를 하셨겠지만 구비 아직 안 되신 게 있다면 교육청에 한번 전화해서 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부방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이제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일단 큰 책상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앉을. 그래서 90에 180 사이즈의 포밍 테이블. 뭐 되게 좋은 것도 많지만 그냥 포밍 테이블이 튼튼하고 최고예요. 옥시언이든 뭐 쿠팡이든 들어가셔서 90에 180 사이즈 네, 포밍 테이블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의자. 그러니까 한 팀 인원은 6명 정도로 하시고 물론 이제 4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4, 5명의 인원으로 하되 풀 인원은 6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뭐 8명, 9명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해보니까 6명까지가 가장 적정 인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의자는 조금 좋은 거 구비하시고 그 다음에 칠판이 필요하시죠. 칠판 필요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빔으로 쏘셔도 되지만 TV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출판사에서 교재 만드실 때 다 띄워서 하실 수 있게 그런 이북이라 아니면 자료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띄워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지금 여기도 약간 TV 모니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빔보다는
그냥 집에서 쓰시고 계시는 TV 모니터 좀 큰 거 이렇게 구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복합기 필요하시고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가르까 교재하고 시간표, 네, 커리큘럼을 준비하시고 각 출판사에서 그 커리큘럼도 요즘엔 라인업을 너무 잘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참조하시고 아까 초등은 스피킹 라이팅에 포커싱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시고 네, 중등은 내신 대비 철저, 수행평가, 서술형 대비 네, 거기에 포커싱해서 커리큘럼 짜시고 고등은 진로 진학 상담이 좀 가능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시 전문 느낌 나게 수능 준비, 그 다음에 내신, 모고 준비, EBS 연계 교재,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상담, 여기까지 그런 타이틀로 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교육비는 그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너무 혼자만 그렇게 받으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 지역에 비슷한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데는 다 2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난 30만 원 받아야 해. 약간 프라이드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선생님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문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문턱을 낮추시고 선생님에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건데 처음에 이제 신고는 해당 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지금 댓글이 올렸는데 현주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공부방 운영 비용, 세금 납부 등 회계도 다 혼자 해야 하나요? 네, 혼자 해야죠. 근데 저희 특히 영어 선생님들이 이 세금 납부나 회계 이런 거에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홈택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택스 앱을 깔으시면 이렇게 숫자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 아무래도 뭐 공짜 잘못 붙여서 뭐 잘못될까 뭐 걱정되고 나 이런 거에 거리가 멀다 하시면 그냥 개인 세무 사무실 있잖아요. 그 옆에 잘 사는 곳에 개인 세무 사무소에 가서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는 5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맡기세요. 네,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하지 마시고. 근데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리 초등영어 선생님께서 초등생만 전문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 전문 공부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초, 중, 고 다 가르치기보다는 초등 전문 영어 공부방, 초등 전문 영어 교습소, 초등 전문 학원 이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중고등하고 초등은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그런 그 시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 중심으로 가르치시더라도 얘네들이 커서 6학년 되고 선생님 만족스러우면 중등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그냥 초등 전문 아니면 중등 전문. 그래서 초등 전문이라고 했다가 6학년 되면은 내보내려면 좀 아까워요. 기껏 잘 키워놔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중학까지는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등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근하실 때 초등 전문 또는 중등 전문, 고등 전문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민준 선생님께서 혼자 수업하기가 힘든데 공부방은 보조 선생님 두면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공부방과 교습소는 혼자 하셔야 돼요. 학원은 누군가를 둬도 되지만 공부방은 누군가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Q&A는 지금 하면서 이제 너무 많이 읽어드리고 이따 끝 무렵쯤에 Q&A 시간 있으니까 여기서 했는데 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45분쯤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하실 때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해당 교육청 평생교육진흥팀에 가셔가지고 허가증을 받으셔야죠. 과외교습. 그러니까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과외교습으로 허가가 나거든요.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받을 거고 대상은 초등생을 할 건지 그런 것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으시고, 그래서 그 신고 절차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잡아왔는데, 여기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약간 해당 교육청별로 약간씩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교습비가 정해진 곳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고 막 해요. 어느 지역은 또 시간당 2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뭐 어느 지역은 3만 원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요.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 절차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또 유해시설이나 그런 게 없는지 네, 보시고 하니까 요거대로 하신데 이제 필요한 그 구비 서류는 이제 학원으로 오픈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그 원칙, 그 다음에 위치도, 시설 평면도, 이제 설립자 개인일 때 주민등록 초본, 예, 이런 거를 구비하셔가지고, 예, 교육청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럼 직접 실사를, 교습소나 학원은 실사를 나와요. 나와서 보시고 내 허가증을 주니까 교습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학원이나 교습소의 차이는 똑같이 상가인데 교습소는 혼자 해야 되는 거고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고 그래서 학원은 평수 제한이 있죠. 약간 실평수 한 30평 정도는 돼야 학원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작은 평수는 네, 교습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게 올려주시면 제가 다 못 읽습니다. 짧게 올려주세요. 짧게 해야 짧게 읽어드리니까 길게 하시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하시거나 따로 메일로 네, 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안면이 있으신 선생님도 있고 아니신 선생님들도 있고 하는데 네, 이제 제 안면 있으신 선생님들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 설립 구비 서류는 조금 더 간략해요. 일단 교습소 신고서, 주민등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뭐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일단 자격증 사본, 이것도 해당자, 뭐 교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사진 2매, 네, 이런 거 구비하셔가지고 평생교육진흥청에 가시면 되고요.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언제 해야 되는지 신고는. 아까 정 모를 때는 세무서 사무실 가서 맡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예요. 공부방은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다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라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세금이 면제되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과세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과세,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커피를 사 먹으면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증이 교육청에서 나오면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가셔가지고 지역 세무서 가셔가지고 면세 사업자로 예, 신고하려고 한다면 또 나와요.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모든 이제 소득과 이런 거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는 1년에 2번을 하게 되는데 2월 11일까 신고 기한이 이제 보통 1월 달에 안정적이게 1월 달에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은 종합소득세, 나의 모든 종합적인 그 소득에 세금이 매기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홈택스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이디랑 비번을
저 개인 그 세무사 아저씨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뭘 끊어줬거나 그러면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처리하시고, 아, 이번에 세금이 얼마입니다. 이것만 입금. 그럼 저는 그냥 입금 딱 하고 끝.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신청 제출, 현황 신고서, 사업자 수익 검표표 이런 거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홈택스 깔으시면 요거 순서대로 가시면 선생님들이 또 숫자에 능하신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거 이제 교습소나 학원에서 결제를 하시는데 가끔 결제하시고 나중에 잘못 됐다고 다른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 결제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모아두는 방법 중에 실질적인 팁을 제가 이렇게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 이쪽은 이제 입금 확인이 된 거예요. 카드를 끊으면 바로 입금이 안 되니까 입금 확인된 거고, 카드 번호 보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 끊으면서 아이들 이름을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받으면 입금 안 된 거랑 입금된 거랑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정리를 하고 매달 이번 달 거는 이번 달 거대로 달달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방은 집에서 하는 게 이제 공부방이죠. 그래서 이 공부방은 자기 개인 집에서 오픈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학생네 집으로 가도 되고, 그리고 제3의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공부방 지금 모델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꼭 교습소처럼 보이시는데, 이렇게 큰 방을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치셔가지고 저희 선생님 중에, 전주에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꾸미신 거를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드리는데, 방을 이렇게 칸막이를 치신 거예요. 칸막이 쳐서 하나는 랩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교실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럴싸하니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안방 제일 큰 방을 공부방으로 하시려고 자택에서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구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하는 것도 또 많고 하니까 온라인 학습할 수 있는 거, 개인 그 독서실 책상 있잖아요. 그거 한 5만 원인가? 이렇게 팔거든요. 그거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중고로 사셔가지고 이렇게 잘 DP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제 하나 집을 아예 그냥 하나 얻은 거죠. 아파트를 그냥 1층을 아예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꾸미신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얻어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 작은 걸 얻어서 이렇게 오픈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로 나가시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빌라나 이런 게 또 뭐 전세로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매달 월세 그게 없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집에서 꾸민 경우고, 요거는 교습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다 가져온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냥 느껴보시고, 아, 요렇게 꾸미면 되겠구나. 네. 네, 현실적인 팁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다 해본 것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서, 네, 그 다음 교습소, 학원 형태, 네. 잠시 뒤에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3의 공간은 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에 있는 그 도서관이나 이런 거를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부방 오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의 또 개인 그 유튜브로 오시면 올려놨으니까 자세하게 어떻게 이 공간을 쓸 수 있는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꾸민 그 공간이거든요. 영어 도서관으로. 자, 그리고 이제 차별화 전략을, 경쟁력 있게 차별화 전략을 이제 세울 때 학습 파트랑 관리 파트, 이벤트, 교육 방향에서 세울 수 있는데, 학습 파트라고 하면 이제 커리큘럼, 교재 선정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겠고, 관리는 나만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어떤 비법, 그 다음에 아까 이벤트는 뭐 헬로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은 스피킹, 라이팅 목표로 하고, 예, 중고등은 내신, 수능, 입시, 예,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홍보 방법은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인스타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제 카톡도 카톡이지만 밴드 이런 거 좀 갖고 요즘에는 인스타가 좀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직접 이제 막 올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어머니들이 또 들어와서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한 거, 뭐 이렇게 프리젠팅 한 거 이런 것도 막 올려두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링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또 들어와서 보시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수막 활용해서 네, 홍보하는 방법들. 그래서 약간의 그 키워드를 좀 잘 보세요. 뭐 알찬 스페셜 영어 특강 뭐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저희가 지금 다 한 거 효과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잘 어머니들이 다니시는 그 길목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Q&A를 네,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진행하면서 네, Q&A를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요거는 이제 스탠드 홍보물 세워둘 수 있는 교습소나 학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예,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등, 이쪽은 초등이고 이쪽은 중고등이거든요. 그래서 초등일 때는 어떤 키워드로, 중고등은 어떤 키워드로 갔는지 이걸 좀 보시고요. 전단지를 붙이실 때도 그냥 뭐 다 모집 이거가 아니라 타겟 클래스만, 네, 타겟 클래스만 하나씩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파닉스 특강반 모집, 아니면 초등 뭐 특강반 모집,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요것도 지금 전단지, 네. 전단지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요런 것도 자세하게 제가 팁 관련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뭐 홍보 관련해서, 이벤트 관련해서 따로따로 잘 올려놨으니까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홍보 물품도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하리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 수세미를 어머니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눠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쑥그러질 때는 학교 앞에서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지금은 이제 이벤트는 다 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는 네,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 할로윈이 이제 이번 주기 때문에 또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타격이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발생도 한 명도 없었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고 할로윈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데서는 이벤트가 가능하지만 우리 이렇게 수도권이나 또는 약간 위기의식 갖고 있는 곳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마켓데이 같은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차별화 전략에서 이제 교재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입회 원서, 아까 이제 관리하는 아이들의 그 개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인 파일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날 아이들의 홈워크, 워드 테스트, 데일리, 그 다음 리딩 스피드,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적어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인스타나 이런 것도 하시지만,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가요? 계속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계속 안 해오다 보면 이게 밀려요. 그러다 보면 또 안 하게 되고. 근데 숙제 안 해오는 아이들 치고 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해와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또 밀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아이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만두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남겨요. 남겨서 하고 보내요. 그러면 남기 싫어가지고 하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벌점제를 정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리고 또 늦게 오는 아이들은 계속 늦게 와요. 그래서 늦게 오거나 숙제 안 해오거나 이럴 때 마이너스 1점씩.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이 되면 옐로우 카드를 하나 뭐 주는 거예요. 조그만 색종이에.
그래서 그거 3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장해야죠. 근데 잘하면은 또 이게 플러스도 되니까 이게 어머니들하고도 잘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줘야지. 자, 그리고 또 볼까요? 홍보가 사실 제일 막막했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 선정하기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그거 잘 보셨나 봐요, 여기 선생님은. 그 다음에 수업료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수업료를 제 날짜에 딱딱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밀리시는 분들은 계속 또 밀려서 주시고, 어떨 경우에는 정말 석 달, 뭐 넉 달, 5달까지 밀리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선생님이 매달 오늘은 뭐 입금 날짜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학생관리 시스템, 이제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학생관리 시스템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또 비싼 거는 이용하기 싫잖아요. 에듀오케이, 저는 상관 하나도 없는데 이용해보니까 너무 괜찮아. 여기서 출결, 수납, 상담, SNS 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월 1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에듀오케이 치셔가지고, 검색에 치셔가지고 한번 하시면 수납 날짜 되면 자동으로 가요. 오늘은 뭐 수업료 납부일입니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보내기가 그렇다면 이게 알아서 보내주니까 밀리지 않도록 2달 안에 거 꼭 받고, 만약 많이 밀렸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머니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약간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낼 게 막 200만 원이야. 그 어머니 한꺼번에 내시기, 다음에 꼭 밀리지 마시고, 제가 한 뭐 30만 원 빼줄 테니까 이 정도 입금하시고, 다음부터 꼭 밀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강의 교습소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가 건물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을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13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마저도 유지가 되지 않고 코로나 여파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4-5명밖에 안 돼. 네, 아니 저도 이런 전화 받았어요. 진짜 13명 됐는데 어디 남양주에 있는 선생님인가?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다 나갔대요. 그리고 3명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다시 또 10몇 명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유지하셔야죠. 우리 한 명 모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4-5명이나 있으시네. 씨앗 회원이 있죠. 한 팀은 되시겠네. 그럼 다시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네, 학생 관리 시스템이 있네요. 네, 요거 꼭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복잡하고 이런 거 좀 활용하기 어려우신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요렇게 아이들이 그날 오는 것도 출결 처리가 돼서 학부모님들에게 문자로 가요. 오늘 등원 몇 시에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장비는 딱 이렇게 모바일 요런 태블릿 요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자기만의 그 비번을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출결 처리가 되거든요. 갈 때도 또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치고. 근데 이 비밀번호는 보통 핸드폰 뒷자리, 4자리. 네, 그렇게 이용하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 제가 꿀팁이라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기에서만 처음 오픈합니다, 제가. 예, 오케이 출결, 이거는 다른 데서 오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 많이 뭐 위기를 겪고 이러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가 애용하기 편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구성하기, 아까 4-5명 유지해야죠. 처음 1명, 2명 모으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 구성할 때는 학년보다는 레벨이 중요하다 그랬고, 한 학년 차이 정도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그룹 수업하기. 네. 그 다음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묻기가 또 어렵다는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부방 시간표 스케줄은 초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등은 몇 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초등은, 보통 방과 후 이런 수업 있고 해서 요즘에 옛날에는 1시부터도 가능했는데, 요새는 최소 2시 반 이후에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 반부터, 네. 해서 선생님 6시나 7시까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중등은 4시부터 수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4시부터, 네, 그렇게 짜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룹 1명, 2명 마치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력 고졸, 조금 만약 학력이 고졸인데 오픈이 가능하실까요? 아니, 그래도 대학 나오셔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요즘에는 또 워낙 짱짱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티칭 경력이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 자리매김하시기가 좀 편하시거든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딱 한번 상담해 보시면 잘 알아.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의 커리어를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네, 그 다음에 2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요거 중요한 얘기 딱 한 개만 더 할게요. 클래스 그 구성할 때, 1명, 2명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반으로 4, 5명, 6명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룹 구성하는 방법. 대비반이나 보충반을 활용하면 돼요. 주 3회 수업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일단 넣고 얘가 못 따라갈 것 같으면은 한 번 더 오게 해서 보충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출결 관리 시스템 큰 학원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네. 공부방에서도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질문 한 개만 더. 네. 자.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1명씩 상담을 하셔야 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상담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아니면은, 선생님이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했던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올려놓으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면 짧게 동영상 촬영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선생님이 초등 커리큘럼은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아니면 3학년은 이렇게 지도할 겁니다. 짧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어머니가 보시고 카톡으로 연락하는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가능하면 1대1 상담하고 비대면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 성공적인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운영의 그 키는 교감 형성이에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잘 되는 선생님들 보면 학생하고도 교감 형성이 되게 잘 되시고 학부모하고도 교감 형성이 엄청 잘 되세요. 그러신 분들이 다 잘하세요. 약간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력은 쌓을 수 있거든요. 교감 형성은 쉽게 쌓아지지 않아요. 어떤 긍정적인 선생님, 항상 밝고 긍정적이시면서 포용력 있게, 네, 누구나 두루두루, 네, 잘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오게 만드는 그 비결은 뭘까요? 이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 오게 만드는 비결.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 입에서 재밌다. 우리 영어 선생님 너무 좋아. 영어가 좋다. 이 세 마디가 나오면 망할 수가 없어요.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학원이든.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보내시거나, 저도 인스타를 코로나 시대에 개정을 했어요. 인스타는 안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은 닫았고, 그 인스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오늘 약간 아쉽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 질문만 요거 이제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상담을 드리는?
이제 옮기고자 하시는 이유를 일단 여쭤보고요. 선생님 너무 만족스럽지만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많이 속이 쓰리고 아쉽겠지만 그래도 잘 챙겨서 얘는 요런 게 부족하니까 요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더 이렇게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보내시면 또 와요. 나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다니다가 나중에 또 오기도 하니까 뭐 그냥 간다고 끝 이게 아니고 잘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부에 이제 이유미 선생님이 이제 라이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2부 하시기 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잠깐 이 책을 사용해서 수업해본 경험담을 조금 팁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디 라이팅인데 1, 2, 3, 4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말 그대로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라이팅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현장에서 만드는 하고 이 책 만드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서 그 원 스토리를 약간 패러디해서 단어를 뭐 he를 뭐 나로 바꾼다든지 뭐 고양이를 다른 동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패러디 기법을 활용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라이팅을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못하고 어려워하고 잘하는 아이들만 하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2번 정도 패러디 했을 때 좀 하다가 더 못하는 아이를 해서 3번 정도까지 패러디를 할 수 있게 만든 라이팅 책이거든요. 우리 솔직히 시중에 라이팅 책을 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책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또 괜찮다 싶으면 원서로 되어 있고 너무 어려워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라이팅은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2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첨삭의 어려움. 내가 이 첨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원어민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첨삭의 어려움. 그래서 자신이 조금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 이렇게 잘 연계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어떤 그냥 틀만 주고 또 하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은 선정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것에서 페이퍼를 활용해서 막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이 책은 그냥 따라가기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첨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제 패러디 한 거를 아이들한테 블로그나 이런 걸로 올렸거든요. 올려서 어머니들도 초대해서 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단락을 영어로 쫙 쓰기는 어렵잖아요. 쓰라고 하면. 하지만 이게 패러디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막 쓰더라고. 너무 쉽게.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못하는 아이들도. 잘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창의적으로 글을 써냈고요. 그래서 그걸 올리고 어머니들에게 보라고, 어머, 우리 애가 이렇게 글을 잘 써요 하면서 그걸 또 다른 어머니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와서 보시고 회원 일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2부에 있는 교재 활용 팁이라든지 라이팅 관련한 팁을 이유미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고 이 교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랑 겹쳐서 알리기도 전에 이게 있는지도 몰라서 저희가 안타까워서 이 세미나를 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입하셔가지고 시중에 다 파니까 구입하셔서 아이들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홍보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기도 좋고요. 제일 뒤에 보면 예쁜 그 편지지 같은 게 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하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사진에 있듯이 그걸 해서 공부방이나 교수나 학원 그 벽에다가 문구점 가면은 그 액자 팔거든요. 거기 한 3,000원 정도면 사요.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진열해 놓으세요. 몇 학년 누가 뭐 했다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이것도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 홍보 효과와 라이팅을 함께 잡을 수 있었던 책이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그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놨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했었어요. 선생님이 이것만 수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써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이 책은 근데 시중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뭐지? 이러고 지나치기가 쉬워요. 꼭 해보셔야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라이팅 책이잖아요. 리딩 책이 아니고. 리딩 책 관점에서 보면 스토리 쉬운데 이거 뭐 우리 2학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콜스북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스북 수준으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커먼 땡땡, 뭐 에브리 뭐 땡땡,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뭐 정글 땡땡 뭐 이런 책들. 그 콜스북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레벨 2 후반이나 레벨 3 정도는 진행되는 아이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 패러디 라이팅 1번부터 하기 가장 적절한 학년은 3학년이에요. 2학년은 아주 똘똘한 친구.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라이팅 책이기 때문에 리딩 책 보듯이 휘루룩 보고 뭐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를 사셔가지고 한 아이들이랑 이렇게 키워드 그거 보캐블러리 공부하시고 아웃라인 따라서 패러디 한번 해보시고 또 두 번째 패러디까지만 살짝 알려두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꼭 활용해 보시고 수업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라이팅이 잘하네요 하면서 홍보 효과도 같이 선생님이 그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요 세미나는 아시면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 참조하시고 더 이상의 그 문의는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이유미 선생님 강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